안녕하세요, 제라띠입니다. 오늘은 매주 올라가는 1분 마야 영상을 1편부터 8편까지 묶음 영상으로 준비하였는데요. 해당 영상은 마야 생기초 인터페이스 통합편으로 마야에 처음 입문하시거나 마야라는 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보시기 좋은 영상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야 초심자가 프로그램을 처음 열면 가운데 4개의 창이 보이면서 위압감이 느껴지실 텐데요. 위압감이 있는 4개의 창에서 모든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 4개의 창을 뷰포트라고 부르고 각 창들은 탑뷰, 프론트뷰, 사이드뷰, 퍼스펙뷰로 위, 정면, 옆면, 3D 화면을 뜻합니다. 각 화면에 마우스를 대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해당 화면이 꽉 채워지고요. 다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이제 화면을 움직여 볼 건데요.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 퍼스펙뷰 화면을 스페이스바를 눌러 키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배경 색상도 Alt키와 알파벳 B를 눌러서 보기 편하도록 밝은 색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빠르게 딱 3가지만 해볼 건데요. 모든 화면 조정은 Alt키를 누르고 시작합니다. Alt키와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확대 축소, Alt키와 마우스 좌클릭을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화면 회전, 마지막으로 Alt키와 마우스 휘클릭을 누르고 드래그하면 화면 이동이 됩니다. 진행을 위해 도형을 하나 만들어야 하는데요. 상단에 보면 창이 보이는데 이 창을 메뉴바라고 합니다. 메뉴바 크리에이트에 마우스를 대고 폴리곤 프리미티브 창에 있는 큐브를 눌러 박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동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키보드 W키를 누르면 화살표 모양이 나오고 각각의 화살표를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X축, Y축, Z축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한 화살표 사이에 네모난 모양을 누르고 드래그하면 2가지 축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가운데 노란 네모를 누르고 이동하면 현재 뷰에서 3개의 축이 동시에 움직이게 됩니다. 단 3개의 축을 동시에 움직이면 원하는 방향으로 조종하기 힘들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점 알아주세요. 회전은 키보드 E키를 누르면 되는데 이것도 X축, Y축, Z축으로 회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 공간에 마우스를 대고 드래그하면 색이 어두워지면서 3개의 축 동시에 회전이 가능하게 되죠. 바깥의 원은 뷰에서 회전이 이루어집니다. 크기 변경은 키보드 R키를 누르면 이동 툴과 비슷한 게 나오고 사용법도 동일합니다. 각각 축으로 키울 수 있고 2개의 축으로 키우기도 하고요. 비율에 맞게 전체적인 사이즈 조절도 가능합니다. 복사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전편 내용과 응용해서 박스로 된 탑을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뉴바 크리에이트에 폴리곤 프리미티브 창에 있는 큐브를 만들고 단축키 컨트롤 D를 누른 후 지난번에 했던 W키를 눌러 이동하면 복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컨트롤 D를 여러 번 눌러 복사가 여러 개 되었을 때 단축키 컨트롤 Z를 눌러 뒤로 가기를 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좌측 툴바에 있는 해당 버튼을 누르면 옆에 창이 뜨는데 해당 창에서 몇 개가 복사되었는지도 확인 가능합니다. 이제 도형을 움직여서 탑을 쌓을 건데요. 아무리 정교하게 올려도 이런 식으로 틈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럴 때 키보드 인서트 키를 누르면 화살표가 변하면서 피벗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제 피벗을 모서리에 붙일 건데요. 메뉴바 바로 아래에 있는 자석 모양 중 자석과 점이 있는 아이콘을 누른 뒤 움직이면 박스 모서리에 정확히 위치되고 이걸 활용하여 탑을 쌓을 수 있습니다. 피벗 수정 모드 해제는 다시 인서트 키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피벗을 원래처럼 도형 가운데 위치시킬 때 메뉴바 모디파이에 있는 센터 피벗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먼저 큐브를 만든 다음 에디트에 두플리케이트 스페셜 옆에 네모를 눌러볼 건데요. 네모 모양은 해당 기능의 속성창을 의미합니다. 우선 트랜스레이트, 로테이트, 스케일은 각각 위치값, 회전값, 크기값을 의미합니다. 이런 비슷한 이름이 좌측 창에도 있는데요. 제가 도형을 X축으로 움직이면 트랜스레이트 X에 얼마나 움직였는지 정보가 뜨고요. X축으로 회전하면 로테이트 X에, X축으로 크기를 키우면 KX에 정보가 나옵니다. 각각 위치, 회전, 크기에 3가지 칸이 존재하는 걸 볼 수 있는데 X, Y, Z를 의미합니다. 아래 넘버 오브 카피는 복사할 개수를 의미하는데요. 이 속성들을 이용해서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큐브를 선택하고 트랜스레이트 X에 5를 입력한 다음 복사할 개수를 3개를 적고 어플라이를 누르게 되면 큐브가 X축으로 5만큼 이동하면서 총 3개가 복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스케일 Y에 2를 입력한 후 3개를 복사하면 위아래로 펴지면서 복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설트 키를 활용해 피벗을 옆으로 두고 속성창에 에디트, 리셋 세팅을 누르면 모든 값이 초기화되는데요. 로테이트 Y에다가 45를 적고 7개를 복사하면 피벗을 중심으로 회전하면서 복사가 됩니다. 모델링에 사용되는 도형은 메뉴바 크리에이트의 폴리곤 프리미티브 창에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스피어의 경우 부의 형태를 띈 모델링을 시작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형입니다. 해당 도형의 속성값을 보기 위해 좌측에 채널 박스 창이 보일 텐데요. 창 아래에 있는 폴리스피어를 누르면 해당 도형의 속성이 나오게 됩니다. 레디우스는 둘레, 서브디비전은 면의 개수인데 엑시스는 위에서 바라보았을 때 몇 개의 면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이고 하이트는 정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면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레디우스 수치를 높이면 구의 크기가 커지고요. 서브디비전 엑시스를 높이면 육각형, 팔각형, 12각형으로 늘어납니다. 서브디비전 하이트를 높이면 사이드면이 늘어나게 되죠. 큐브는 말 그대로 박스의 형태로 이것도 폴리큐브를 누르시면 위스는 가로폭, 하이트는 높이, 뎁스는 세로폭을 뜻합니다. 스피어와 마찬가지로 서브디비전은 가로의 높이의 세로의 면개수를 각각 늘릴 수 있죠. 실린더는 원기둥의 형태로 폴리실린더를 보면 레디우스는 둘레, 하이트는 높이, 서브디비전은 면의 개수로 서브디비전 엑시스는 몇 각형 원기둥으로 제작하는지에 대한 수치이며 하이트는 옆면의 개수, 캡은 위, 아래, 안쪽 면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플랜입니다. 판처럼 생긴 도형으로 배경을 제작하거나 커튼, 식탁보, 깃발 등 다양한 모델링을 제작할 때 사용되는데요.
있는데요. 가로 수치를 높이면 가로로 커지고 세로 수치를 높이면 세로가 커지죠. 가로의 면을 늘리면 중간에 선들이 추가되면서 면이 분할되어 가로의 면의 개수가 늘어나며 세로의 면을 늘리면 세로의 면의 개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토러스는 도넛 형태의 도형으로, 레디우스는 둘레, 섹션 레디우스는 단면의 둘레, 트위스트는 꽈배기처럼 라인이 회전하며, 서브디비전 엑시스는 위에서 보았을 때의 면의 개수, 서브디비전 하이트는 사이드의 면의 개수입니다. 마지막으로 힐릭스는 스프링 모형의 도형으로 좌측에 폴리힐릭스를 눌러서 속성을 보면 코일은 감긴 횟수, 하이트는 높이, 위스는 가로폭, 레디우스는 스프링 단면의 둘레이며 서브디비전 엑시스는 단면의 개수, 서브디비전 코일은 위에서 보았을 때의 면의 개수를 나타내고, 마지막으로 서브디비전 캡스는 끝단에 있는 면의 개수를 뜻합니다. 메뉴바 크리에이트의 폴리곤 프리미티브 창에 스피어를 가져오고 도형을 클릭한 뒤 우클릭하시면 여러 모드가 나오는데, 여기서 버텍스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고 마우스 클릭을 떼면 도형에 점들이 나타나며 해당 점들을 버텍스라고 부릅니다. 버텍스 모드는 원하는 점들을 선택한 뒤 무브, 로테이션, 스케일 툴을 활용하여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엣지 모드를 알아볼 건데요. 각각의 선들을 엣지라고 부릅니다. 엣지를 선택할 때 여러 방식들이 존재하는데, 우선 엣지 하나를 더블 클릭하면 연결된 엣지가 전부 선택되는 루프 셀렉션 방식이 있고, 엣지 하나를 선택하고 건너편에 있는 엣지를 시프트 키를 누른 뒤 더블 클릭하여 선택하는 링 셀렉션 방식이 있습니다. 이번엔 페이스 모드입니다. 면들을 조정할 수 있는 모드이며, 더블 클릭하면 연결된 모든 면이 전부 선택되는 쉘 셀렉션 방식이 있고, 엣지 모드처럼 면을 선택 후 붙어있는 다음 면을 시프트 누르고 더블 클릭하면 연결된 면을 선택하는 루프 셀렉션 방식도 가능합니다. 또한 면을 해제 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하면 해당 부분만 해제가 가능한데, 모든 모드에서 다 가능하다는 점 알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브젝트는 도형 전체를 수정하는 모드로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마야에서 작업할 때 사용하는 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 시간엔 4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기본 뷰입니다. 마야를 처음 켜면 나오는 뷰로 단축키는 1번으로 다양한 뷰에서 기본 뷰로 돌아올 때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스무스 뷰인데요. 단축키 3번을 누르면 각진 면이 부드럽게 변하는데, 최종 이미지 작업을 할 때 면을 부드럽게 표현하고자 사용되는 모드입니다. 단축키 4번은 와이어프레임 뷰로, 지난번 도형의 선들을 엣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엣지들을 총칭하여 와이어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이런 와이어프레임만 보이는 뷰입니다. 주로 모델링을 할 때 반대편 엣지나 버텍스의 선택을 해제하거나 전체적인 와이어프레임의 흐름을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단축키 5번은 쉐이더 뷰인데요. 앞선 와이어프레임 뷰에서 원래 도형의 모습을 보이게 하는 뷰입니다. 참고로 뷰포트 위에 있는 카테고리 창을 판넬 창이라고 하는데, 판넬 창에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면 오브젝트를 선택하지 않고서도 오브젝트의 와이어프레임이 나오게 되며 주로 모델링 작업 시 켜놓고 진행합니다. 이 밖에도 KG 스무스 모드, 텍스처 모드, 라이팅 모드 등 여러 가지 뷰가 더 있지만 차후 내용에서 보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